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을 꼭 하셔서 아파트 매매 타이밍을 잡아야 합니다. 새 아파트 큰일 났다. 오늘 12시 터진 엄청난 악재. 상승장의 인기를 끌었던 새 아파트가 끝모르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상승장에 2배, 3배 치고 오르던 서울 뉴타운과 재건축, 경기도와 인천 신도시와 택지지구, 지방의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아파트들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특히 공급 과잉과 미분양 급증으로 새 아파트 거품이 꺼지면서 부동산 하락이 장기화될 조짐입니다. 최근 지나친 폭락으로 새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일시적일 뿐 곧 다시 추락할 것이 뻔합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주말 전화 환영합니다. 새 아파트 큰일 났다. 오늘 12시 터진 엄청난 악재. 여기 보시면 새 아파트들이 쭉 있네요. 자, 어떻습니까? 펑 하고 터졌죠? 자, 폭락 아파트 매입에 신중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많이 빠졌다고 무작정 매입한 시대는 지났어요. 왜냐? 추가 하락 위험성이 있고요. 또 장기간 하락할 수도 있고요.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역대급 물량 270만 원. 먼저 폭락 아파트를 지금 매입하는데 신중해야 할 이유, 추가 하락 때문에 그래요. 지역별로 1년, 2년 더 하락할 수 있어요. 여기서 1, 2년 하락해 보세요. 지금보다 10에서 30%가 더 빠진다는 얘기예요. 바닥, 반등 신호도 아직 미흡합니다. 더 빠질 신호가 조금 커요. 확실한 바닥에 매입해도 늦지 않는다. 자, 50% 정도는 기본으로 폭락을 둔다면 현재 30% 하락할 때 매입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20% 할 수 있어요. 몇 억씩 손해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두 번째는 장기 하락. 추가적으로 떨어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떨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자, 우리나라 2010년에서 19년 동안 경기도 인천의 약 70% 아파트가 10년간 안 쪘어요. 이거 이미 경험한 거예요. 이번에는 더 가능성이 높네요. 2기 플러스 3기 신도시 때문에. 자, 일본처럼 경제 침체가 만약 일어났다. 그러면 집값이 장기적으로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특히 경제가 지금 문제잖아요, 현재. 자, 40% 폭락을 해도 만약에 장기 하락하면 10년 정도 또는 5년 정도 이상 장기 하락하면 50에서 70% 하락. 예전에 버블 세븐 지역, 뭐 분당이라든가 용인이라든가 뭐 강남이라든가 이런데 상당히 대형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이 거의 60, 70%까지 빠졌던 경험이 있어요. 이번에도 예외 없습니다. 회복불능. 내가 집을 바닥에 잡았는데 올라가지는 않고 거기서 맴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인구 감소, 공급 과잉 등으로 회복이 안 된다. 수도권 3기 신도시 폭탄 때문에 회복 위험이 더 많아요. 회복을 못한다 이 말이죠. 지방 인구 감소, 산업체 이전으로 아예 회복 불능 자체, 이런 위험에 처한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폭락했다고 해서 무조건 잡는 것보다는 선택을 잘해야 돼요. 자, 이제 새 아파트 위험한 6가지 이유. 왜 새 아파트가 특별히 더 많이 빠졌느냐, 그걸 보시면 돼요. 자, 기대감이 없어요. 새 아파트는 시간이 흐르면 구축이 됩니다. 이미 볼장 다 봤어요. 왜? 꽃이 필 때, 활짝 필 때가 제일 아름답죠. 이게 새 아파트예요. 그 다음에는 지는 일밖에 더 있습니까? 구축의 2배 폭등, 하락폭, 구축보다 2배 올랐기 때문에 2배 떨어질 확률이 확실해요. 세 번째, 외곽이 많습니다. 신도시를 그냥 경기도 복판에 짓기가 힘들잖아요. 없으니까 땅이. 외곽이 짙다 보니까 지금 외곽에 있는 신도시들, 입지 소유된 곳들, 특히 2기 신도시 폭락을 했어요. 자, 갭투자, 영끌. 왜? 전세가와 매매가가 비교적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몰빵해 가지고 아예 지금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죠. 다음 상승장 10년 후 구축이 됩니다. 현재 가치가 최고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구축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좋지가 않다. 마지막으로 미분양이 민감합니다. 지금 미분양 7만, 8만을 향해서 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미분양이 증가하다 보니까 새 아파트도 폭락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2기, 3기 추가 신도시 보세요. 이게 지금 2기 신도시예요. 진짜 많지 않아요? 요? 그 다음 여기 3기 신도시 보세요.
엄청나죠. 이것도 문제라서 추가 신도시 만들었죠. 신도시만 있는 게 아니라 택지지구 때문에 많은 거예요. 자, 이렇게 많은 새 아파트. 그러면 구축은 말다 했죠. 구축이 가겠어요? 새 아파트가 못 가는데? 전국에 새 아파트 급락 위험. 자, 새 아파트 값 하락하는데 노후단지는 버티기. 자, 보자고요. 신축 위험 요인. 왜 신축이 위험하냐? 가격이 높고 많이 올랐어요. 완성형으로 기대가 낮아요. 이미 자, 볼장을 다 봤다 이 말이죠. 10년 후에는 구축이 되고, 자, 외곽에 입지가 많고 갭 투자 영끌이 많이 했다. 아까 했던 내용을 반복한 거죠. 자, 서울이 위험합니다. 강남 아파트의 신축, 그 다음에 한강 라인 신축. 왜? 거품이 무지막지해요. 뉴타운의 신축, 나홀로 아파트도 신축이라는 이유로 많이 뛰었어요. 고분양 분양권, 비싸거나 분양권 이런 것들 지금 무지막지하게 폭락하겠죠. 자, 경기 인천의 신축들 뭐가 위험하냐? 2기 신도시 신축이 위험하고 위성도시의 신축들도 위험하죠. 뭐 재개발 재건축 했던 것들, 수도권 외곽의 신축, 재개발 재건축 신축, 고분양 분양권도 위험하겠죠. 광역시 지방은 자, 혁신도시 신축, 기업도시 신축, 그리고 뭐 광역시의 도심 비싼 것들 신축, 갭투자 영끌 신축, 고분양 분양권. 자, 여러분들 좋지 않은 분양, 사실상 이 시점에서 대부분이 다 안 좋아요. 뭔 좋은 게 있겠어요? 여기 보세요. 받으면 위험합니다. 제일 위험한 거? 자, 일단 8등부터 할게요. 자, 나홀로 아파트. 투자성 없습니다.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 있겠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도시형 생활주택 또는 아파트형 공장. 투자성이 별로 없습니다. 예전에는 아파트형 공장 좋았는데 지식산업센터. 지금은 별로예요.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다 추락하고 있어요. 자, 6등 오피스텔. 투자성도 별로 없고 마이너스가 지금 막 속출하고 있고 대출도 잘 안 나와요. 자, 이제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등수가 높을수록. 5등 신축 빌라는 폐망입니다. 폐망. 안 팔려요. 마이너스 프리미엄. 이거 하나 팔면 팔아달라고 하는데 몇 천만 원씩 준답니다. 이런 걸 왜 잡아요? 자, 생활형 숙박시설 하나 잡는 사람이 아니라 막 6개씩 잡은 사람들 많아요. 안 팔립니다. 마이너스 프리미엄. 자, 지역주택조합은 장기적으로 묶여버려요. 지역주택조합은 아예 쳐다보지도 마세요. 해지해도 손실이 되거나 위약금을 무는 경우도 있고. 자, 고분양가, 미분양가. 이제 지역주택조합보다 더 안 좋은 것은 고분양이에요. 그리고 아주 안 좋은 미분양, 악성 미분양이죠. 얘들은 손실폭이 큽니다. 제일 안 좋은 게 뭔 줄 아세요? 상가입니다. 특히 상가는 비싸요. 손실폭이 크고 팔리지도 않고 보통 10억 이런 것들 많아요. 상가. 하지 마세요. 자, 좋지 않은 분양 알려드렸고, 이제 위기하고 신도시가 만나면 놀랍게 L자라든가 W자 장기 침체가 이어집니다. 진짜 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일본 꼭지 찍고 쭉 내려왔죠. 이때 일본 위기 그리고 1기 신도시가 같이, 그러니까 위기하고 신도시는 매물 폭탄. 위기가 생기는데 심리가 얼어붙는데 신도시 물량 폭탄이 터져버리니까 쭉 빠진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 거예요. 여기 IMF로 더 떨어진 적이 있네요. L자로 빠졌죠. 이렇게 L자 이렇게. 자, 이번에 쭉 올라가다가 W자입니다. 모양이 W자 아닙니까? 이렇게. 자, 보세요. 이렇게 다시 또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딱 W자네요. 미국 2기하고 2기 신도시가 만나니까 L자든 W자든 장기간 떨어지지 않았어요? 보세요. 장기간. 하필이면 위기하고 신도시가 만났죠. 이번에도 보세요.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내려오다가 이제 하락폭이 좀 줄고는 있는데 코로나 위기에다가 3기 신도시가 만났기 때문에 이번에 W자로 가는 것처럼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또 떨어질 거예요. 또는 이렇게 가다가 L자로 갈 수도 있습니다. 좀 회복해가지고. 이제 부동산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 1, 2차 매수 구간을 한번 따져보자고요. 외적 요인은 지금 바깥 요인, 우리 부동산 내부 요인, 고물가, 물가가요 2023년에 끝날 줄 알았더니 길어졌어요. 이렇게 고금리, 금리가 또 더 올해 말까지 갈 가능성도 크겠어요. 지금 미국이 문제라서. 해외 집값 주식
내년까지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주식은 조금 더 먼저 회복할 것 같아요. 자, 경기 침체 무려 24년까지 가고 정부 규제 완화도 집값이 떨어지면서 계속 내년까지도 이어지지 않을까. 자, 매수 심리는 내년 초까지 계속 이어지죠. 자, 주요 지표가 내년 아마 중반이나 돼야 완전히 정상화될 것 같고, 공급 물량은 꾸준하게 3기 신도시 택지지구 아마 4, 5년 계속 5, 6년 분양할 것 같아요. 정리해보면 여러분들이 1차 매수 구간은 24년이네요. 내년 초부터. 그런데 이때 회복을 못하면 2차 매수 구간. 자, 2차 25년 이후로 가는 이유는 물가가 계속 올라서 금리가 인상되거나 경제 위기 또는 경제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바로 이 경우가 2025년 이후가 될 거고, 정상적이라면 아마 내년에 되지 않을까. 자, 이제 주택수별 최선의 매수 전략. 여러분들은 무주택입니까? 1주택입니까? 아니면 다주택자입니까? 무주택자. 반드시 내 집 마련해야 돼요. 이번에 많이 빠지면. 자, 정신 못 차리고 또 전세 들어가가지고 묶여갖고 또 못 사고 집값 뛰니까 못 사고 이러면 평생 거짓골을 못 벗어나요. 가난해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전세를 사는 것도요. 이거 막 전세 무조건 2년 동안 이렇게 사는 것은 좋지가 않아요. 월세, 전월세를 섞어서 살아갖고 집도 잡아야 하니까. 자, 금매 우선, 분양 차선으로 무주택자들은 꼭, 분양은 차선입니다, 이제. 특급 분양은 받아도 되는데, 자, 금매가 우선이다. 왜? 너무 많이 빠졌어요. 이제 서울하고 3기 신도시 특급 지역만 넣으세요. 신도시라고 해서 무조건 넣고, 서울이라고 해서 무조건 넣으면 안 돼요. 자, 고점 대비 반토막 나면 매수해도 무난합니다. 자, 갭 투자, 이게 가장 좋고, 그 다음에 빚 투자가 좋고, 그냥 실거주로 투자하는 경우는 아주 안 좋아요. 이것도 아파트를 사야 돼요. 자, 주식을 사거나 아파트가 아닌 걸 하거나 이런 것들은 금지입니다. 금액이 적다고 해서 자꾸 나쁜 쪽으로 빠지게 되는데 1억도 얼마든지 4, 5억을 벌어줄 수 있다. 잊지 마세요. 자, 1주택 매도 후에 현금 보유. 당연하죠. 지금 현재라도 빨리빨리 매도하고 현금 보유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바닥장에 갈아타기.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내 거보다 좋은 걸로 무조건 갈아타야 돼요. 바닥에서는. 그리고 아파트가 아닌 것들은 빨리 팔아버리고 아파트로 나중에 갈아타야겠죠. 상급지로 옮겨가세요. 그 다음에 특급 분양이라면 그쪽으로 갈아타는 것도 좋아요. 폭락장에 아예 그냥 내 거 놔놓고 추가 매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 다주택자들 못난이는 반드시 매도를 하세요. 임대주택 사업 아파트만 하세요. 웬만하면. 솔직히 빌라나 이딴 것들은 별로 못 가니까 안 좋은 걸 왜 임대주택 사업을 해요. 자, 임대사업 등록을 해서 아파트로 수익률 창출하시고 일시적 2주택도 활용할 수 있으면 하세요. 자, 폭락장에 반드시 집이 여러 개라도 좋은 걸로 갈아타세요. 분양권, 미분양은 집이 아니니까 이걸 전매를 활용해서 프리미엄을 챙기는 것도 있습니다. 자녀 무주택, 반드시 자녀도 이제 성인이 됐으면 내 집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세요. 이번에 1억만 투자하면 될 걸 나중에는 5억 들어가요, 돈이. 폭락장에 갭 투자도 활용해 주세요. 자, 증여는 바닥장에 하는 겁니다. 지금 좀 빠른 것 같고 더 떨어졌을 때 증여하세요. 상급지 투자 목적, 꼭 투자는 상급지에다가 돈이 적더라도. 자, 비아파트는 하지 마세요. 아파트 아닌 거 괜히 빌라 같은 거 잡아놓으면 아들 인생, 딸 인생 망치는 거예요. 소액 아파트 투자. 여러분들 만약 나 5천밖에 없는데 이걸로 투자 가능해? 3천밖에 없는데 투자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정상적 직장 다니면요 1억만 신용대출을 받아서 그걸 갭 투자하는 방법도 있어요. 다만 바닥에서 해야 합니다. 본인이 월급을 받고 있어야 하고 그래야 위험하지 않죠. 비싼 거 하면 안 되고. 자, 이제 현재 시세 꼭 보자고요. 한국부동산원 여기 보시면 이게 12월 달 말이 바닥이었어요. 지금 서울 꾸준히 하락폭이 줄었죠. 그러다가 이번에는 더 줄었죠. 이게 0이에요. 0. 빨간색이. 그렇지만 재밌는 게 3월 달 들어와서 약간 줄고는 있어도 좀 줄어드는 게 더뎌지지 않아요? 지금 0.21 서울이, 전국이 0.34 수도권은 0.38 이거 엄청난 폭락이에요. 예전에는 여기 0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이거 지금 이 상황인데 뭔 지금 상승한다고 설레발을 치는지. 지금 언론은 건설사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송파가 뛰니까 막 다 뛰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폭락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3월달 현재예요. 그리고 이게 아마 조금씩 줄어들다가 다시 또 금리 문제가 잘못되면 또 내려갈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이제 여기도 보세요. KB 부동산 시대. 아까는 부동산 원이었어. 보면 비슷해요. 여기 쭉 떨어졌다가 자, 회복을 좀 하고는 있네요. 하지만 이게 0인데 0에서는 아직도 멀었잖아요. 그리고 전국, 수도권 이번 주에는 오히려 떨어졌네. KB는. 그렇죠? 자, 어떻습니까? KB는 0에서 별로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얘는 많이 올라왔지만 한국 부동산원은 이렇게 지금 폭락 중이에요. 폭락 중. 이 근처까지 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폭락 상태인데 뭘 두려워하세요? 왜 돌아다니세요? 집 사러. 여기 보면 현재 시세 꼭 알아야 할 것. 지금 역대급 폭락장이 진행 중. 2022년 12월 이후에 하락폭이 감소되고 있어요. 자, 감소는 되고 있죠. 하락폭은 점점 감소하지만 지금 급락이다 이것도. 3월 들어서 감소폭이 줄고 하락 횡보 중. 맞잖아요. 3월달이야 이거 3월달. 횡보 중이죠. 오히려 KB는 떨어지고 있어요. 자, 서울도 하락폭이 큰 상황입니다. 0.21, 0.27. 자, 마이너스. 서울에 비하여 경기 지방은 지금 하락이 더 커요. 그렇죠? 그 다음에 4월 이후 감소폭 줄어들다가 확대 가능성이 크다. 좀 더 줄어들다가 내려간다 이 말이죠. 자, 일부 지역 아파트 오르다가 추락한다. 지금 플러스로 전환된 것들이 있죠. 너무 많이 빠져서 플러스가 됐는데 얘들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더 떨어진다고요. 자, 상승장 하락장 꼭 알아야 할 사항도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게 녹색이 0입니다. 상승장이 이 박스 보세요.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자꾸 이렇게 반복하고 있네요. 정부 정책 나오면 이때 떨어졌다가 다시 약발 없어지면 올라갔다가 정책 나오면 떨어졌다가 이게 반복된 거예요. 자, 이번에 하락장 보세요. 2008년에서 13년. 이게 녹색인데 녹색 밑에서 노랗네요. 자,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이제 회복했다 떨어졌다 회복했다 떨어졌다 그러는 거죠. 어떻습니까? 한 번에 그냥 쭉 이렇게 안 내려가잖아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자, 여기서 보면 상승장은 상승보와 반복하면서 뛰죠. 그렇죠. 얼마나 많이 뛰었습니까? 이렇게. 하락장은 하락 반등 반복하면서 내려요. 얼마나 많이 떨어졌습니까? 이거 합치면. 그 다음에 상승장과 하락장은 최소 3년 이상 갔죠. 이거 보세요. 몇 년인지. 거의 6년, 5년, 6년. 자, 상승과 하락은 4차례에서 7차례 등락했죠.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계속 왔다 갔다. 그리고 외부 요인, 정부 정책 등으로 등락한 거예요. 이게 괜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게 아니에요. 정책 나오면 정책 약발 먹히다가 좀 시간 지나면 약발이 안 먹히는 거예요. 외부 요인 때문에도 막 떨어지고 상승장 정책 나오면 내리다가 뛰어요. 그렇죠. 내리다가 다시 또 올라가죠. 하락장 정책 나오면 오히려 이 정책이 이제 부양책이나 규제 해제를 하는 거니까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는 거야. 약발 떨어지면. 자, 지금 하락도 하락 축소가 반복되고 있어요. 이제 여기에요, 여기. 자, 보세요. 원친 거. 지금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왔는데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왔다가 여기서 지금 멈추다 하고 있죠? 또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이렇게 할 것 같다고요. 자, 이 새 아파트들이 많네요. 지금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어요. 집이 너무 많으니까. 이번 집값 하락은 상급지의 경우 회복력이 빠르겠지만 대부분 지역은 과거처럼 5에서 10년간 오르지 못하고 저점에서 머물 수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